안녕하세요. 수식응용 제56강 이번 시간엔 ADX 지표의 상승과 하락을 선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이동평균선도 그렇고요. 다음에 다른 지표들도 상승할 때의 색과 하락할 때의 색을 좀 달리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키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타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선이 아닌 그 원으로 사용해서 상승과 하락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선으로 상승과 하락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선으로 상승과 하락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많지는 않고요. 어떤 제한적인 그런 그 간격을 가지고 있는 0부터 100 또는 뭐 0부터 50 이런 식으로 제한된 그런 구역 안에 있는 선들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식관리자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추세지표에서 ADX 지표가 있죠. 자, 이 ADX 지표를 하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목을 ADX 상승 하락이라고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식 1에는 ADX 함수를 이용한 그런 그 수식이 나와 있죠. 그 뒤에다가 상승이라고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이것을 수식 1을 상승으로 먼저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락으로 먼저 하셔도 됩니다. 일단 상승과 하락 둘 중에 하나의 색이기 때문에 하나의 색을 먼저 수식 1에 지정을 하시고 수식 2에는 그 반대의 것을 지정하셔도 됩니다. 자, 이것을 상승이 아닌 하락으로 먼저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식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복사하셔 가지고요. 수식 2로 가신 다음에 여기를 상승으로 제목을 붙인 다음에 a라는 변수에다가 adx 함수의 값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자, a가 a의 한봉점보다 크다면 그때의 a 값을 나타내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줘라 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수식 2는 상승할 때, 그 다음에 수식 1은 상승과 그 다음에 같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라인 설정 하셔갖고요. 그다음에 ADX 14 하락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하락을 선으로 회색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굵기는 7로 나타내고요. 상승은 똑같이 선으로, 그다음에 적색으로 7로. 자, 이렇게 되면 둘 다 선으로 나타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실행을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이제 변형을 해가면서 차트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기준선은 전체를 제거하고요.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그럼 이걸 올리게 되면은 키움의 이 부분의 특성상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보시면 상승할 때, 그 다음에 상승하지 않을 때는 적색의 값이 0의 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락할 때, 또 상승할 때, 하락할 때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지워야 하죠. 그래서 지우는 방법이 한 번 더 실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 클릭하신 다음에 상승을 지우신 다음에요. 수식 1을 한 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선으로 그 다음에 과열을 바탕색으로 그리고 0으로 지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끌어올려 가지고 위에다가 겹치기. 이렇게 되면은 라인만 나타나죠. 상승과 하락의 라인만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는 약간의 어떤 잔상이 남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막대로 지우기도 하는데 차트를 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선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0을 줬던 값들이 적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수식 관리자 가신 다음에 사용자 지표에서 세 번째 수식에 0의 값을 줍니다. 제일 밑에가 0의 값이죠. 그 다음에 라인 설정에서 여기도 바탕색으로 1의 값을 줍니다. 작업 저장, 수식 감정. 자, 그럼 다시 실행하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실행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적색 부분이 아마 지워질 겁니다. 이것을 다시 실행하셔도 되고요. 다른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셔도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앞쪽에 먼저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0을 지우시면 됩니다.
그 뒤쪽에 있는 0을 다시 한번 클릭하셔갖고요. 흰색으로. 이렇게 되면 지워지죠. 아까는 다른 쪽으로 왔다 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지정되는 파란색이 지정됐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깨끗하게 지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ADX 라인을 상승과 하락으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한번 해볼 것은 카페에 비슷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이동평균선의 값을 여기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면서 ADX도 상승할 때의 조건을 플러스해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다시 수식관리자 부르시고요. 사용자 지표에서 금방 만든 ADX 상승 하락을 복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에 20선을 같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일 첫 번째는 ADX 수식을 그대로 쓰고요. 이것을 한 칸 좀 띄고요. 그 다음에 수식 2에는 하나의 이동평균선을 더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선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20선을 이용해서 두 가지의 경우를 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첫 번째는 그냥 상승의 값, ADX 단독으로 상승하는 값, ADX 상승이라고 제목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는 지금 그 이동평균선을 쓰지 않죠. 근데 이제 정의만 해놨습니다. 세 번째로 가셔갖고요. 여기에는 상승인데 2평과 ADX 둘 다 값을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값을 바꾸시면 되죠. and m이 m도 한봉전의 m보다 상승하면 그때의 a 값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 한 가지 용어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제로의 값, 다시 라인 설정 하셔갖고요. 첫 번째는 그대로 회색으로, 하락은 회색으로 너비 7,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승은 적색으로 너비 7, 그 다음에 이평선과 ADX가 동시에 상승할 때에는 똑같이 선으로,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너비 7, 그 다음에 0의 값은 바탕색으로 1의 값을 그대로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그럼 여기 이평선 20선도 같이 한번 올려봐야죠. 20선을 올리고요. 나머지는 체크해지. 자, 그럼 여기 현재 20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선과 ADX를 같이 묶어서 금방 만든 지표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처음에 실행한 것과 똑같이 실행이 되죠. 이평선과 ADX가 같이 상승할 때, 그 다음에 ADX가 하락할 때, 그 다음에 적색 부분은 ADX만 상승할 때, 이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런 구간들을 이제 또 지워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 번 더 실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 클릭하신 다음에 다 체크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ADX 하락, 여기서 선으로 바탕색, 똑같이 회색으로, 그 다음에 1로 지정하신 다음에 과열해서 바탕색으로, 기준값은 0. 자, 이렇게 실행되죠. 그래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이 다 나타나고 있죠. 지금 현재 위의 것은 ADX만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것은 ADX와 이동평균선을 합해서 동시에 상승할 때는 파란색, 그 다음에 단독으로 ADX만 상승할 때는 적색, 그리고 ADX가 하락할 때는 이렇게 회색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ADX는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그 DI 플러스와 DI 마이너스를 같이 합쳐서 우리가 그 상황을 판단할 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평선과 같이 사용하셔도 어떤 괜찮은 구간을 이렇게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DX의 상승과 하락을 선으로 한번 나타내 봤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